주변에 일제나 한자에서 유래한 지명이 여전히 많습니다. 일제의 강요로 또는 한자 문화 숭상 때문에 한글이 밀려난 현실 취재했습니다. 전북과 충남 일대에서 차량 절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동일범 소행으로 추정되지만 범인은 장기간 검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송하진 지사가 새만금 공항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의 반대 기류에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힌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이 한글날이죠. 한글날이면 언론 매체마다 아름다운 우리말 대신 써온 일본식이나 한자 표기를 지적하곤 하는데요. 네, 매번 그렇지만 방송이 나가고 나면 아 그렇구나 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이전 본래 조각편자에 구름 문자를 써 펴는 리, 입에서 입으로는 쪽구름 마을로 불렸던 전주 동산동. 파출소와 우체국, 거리의 많은 간판들이 동산이라는 지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 군수기업이자 한반도 수탈에 앞장섰던 미쓰비시 그룹의 창업자 이와사키 야타로의 호를 그대로 따왔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도 일제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동해 아직까지도 일본 잔해가 남아있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 이름이 한자 표기로 바뀌면서 아예 본뜻을 잃어버린 마을도 있습니다. 과거 우팀바오 마을이었던 이곳은 행정 편의상 상백암으로 표기됐다가 이제는 상백마을로 불립니다. 흰돌이 많다는 뜻으로 지어진 마을의 정체성은 온데간데 없어진 겁니다. 흰바오라고 있는데 그 말이 입이가 올라서 절고 흰바오라고 그리죠. 상백이라 잘 알리죠. 일제의 강제와 행정 편의를 이유로 혹은 한자 표기가 상위 문화로 여겨지면서 도내 지명의 30%는 이름이 바뀐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지역의 풍토에 가장 알맞게 지어진 말이 바로 우리말이거든요. 우리말을 자꾸 쓰는 것이 우리 국력을 신장하는 길이고 한글이 하나의 문화로 인식되며 법정 공휴일로 재지정되긴 했지만 아름다운 한글이 일제 잔재나 어려운 한자로 표기되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일대에서 최근 차량 절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용의자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골목 안에 들어온 차량에서 한 남성이 내리더니 주차장 주위를 서성거립니다. 이윽고 남성은 주차된 차량 한 대를 몰고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문 열린 차량을 노린 절도범이었습니다. 심지어 남성이 일행과 함께 범행 장소까지 타고 온 승용차도 얼마 전 군산에서 도난당한 것이었습니다. 차를 항상 받쳐놓는 곳에 받쳐놨었는데 차가 없길래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너무 이런 일이 저한테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일단 좀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최근 신고 접수된 차량 절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28일 충남 논산에선 소형 버스와 승용차가 도난당했는데 최근 2주 사이 전북과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차량 도난이 5건에 이릅니다. 경찰은 모두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용의자로 지목된 10대 청소년 2명을 쫓고 있습니다. 수배는 다 지켜놨고 이제 우리도 동일범이라고 보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수사가 벌써 열흘이 넘은 데다 경찰은 용의자 행방이나 일부 도난 차량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운전자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도내 아동대상 성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소병훈 의원은 도내에서 발생한 아동대상 성범죄는 지난 2013년 39건에서 2015년 45건, 지난해에는 50건으로 늘었으며 최근 5년간 일주일에 한 번꼴로 발생했다며 국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GM 등 핵심 기업들이 빠져나간 군산 경제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지원이나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군산조선소가 지난해 7월 가동을 중단하면서 64개 협력업체가 폐업하고 5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여기에 지난 5월 GM 군산공장까지 문을 닫으면서 164개 협력업체가 폐업하거나 폐업 직전으로 내몰려 12,000여 명의 근로자가 일터를 떠났습니다. 한때
군산 지역 총 생산액의 20%,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했던 두 주력 산업의 붕괴로 지역 경제는 파탄 위기에 처했습니다. 급격한 인구 유출까지 나타나며 군산 경제가 초토화됐지만 정부 지원이 미미해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군산을 고용 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고 협력업체 지원에 1,600억 원, 시장 활성화에 특별 교부금을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조선과 자동차 산업이 붕괴된 상황에서 실직자 지원 정도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가 떨어졌다고 그래요. 대대적으로 좀 군산에 신경을 써서. 강임준 군산시장은 위기 돌파에 선별적 우선 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들도 그냥 무조건 와서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어떤 지원책을 좀 있어야 일로 올 수가 있겠죠. 김동연 부총리는 전국 고용산업위기 지역 9개 단체장을 불러 간담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군산시는 생산적인 지원 대책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노동 집약의 전통 제조업의 토대가 무너져 내리면서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군산 경제가 험한 항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전라북도의 5개년 발전 계획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혁신 성장과 균형 발전이 핵심인데 특히 더딘 동북권 발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남북으로 권역을 세분화시킨 게 특징입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제4차 전라북도 발전 계획으로 14개 시군에 284개 사업이 편성됐습니다. 2022년까지 앞으로 5년간 국비 11조 포함 16조 7천여억 원을 들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와 탄소 융합 산업 성장 기반 확충, 금융타운 조성은 전북만의 특화 과제입니다. 동서 내륙 경제벨트 구축과 전라도 천년 광역 관광 개발권, 섬진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은 시도 연계 협력 과제에 반영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들 사업을 기반으로 차별화한 시군 균형 발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생활권 중심의 발전 권역도 대폭 손질했습니다. 3차까지 4개의 생활권 발전 권역 대신 혁신 도시권과 새만금권, 서남, 동북, 동남 등 5개 권역의 성장축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발전이 더딘 동북권을 동북과 동남으로 세분화하면서 힐링과 건강 산업 등을 반영한 것은 지금까지와 차별화한 발전 전략입니다. 전라북도 제4차 발전 전략은 이달 말까지 정부 부처 협의와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되면 본격 추진됩니다. 부처별 발전 계획이 함께 이렇게 융합돼 가지고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위한 최상위의 국가 균형 발전 계획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북 발전의 새로운 틀이자 방향을 제시한 제4차 발전 전략은 정부의 흔들림 없는 사업 추진 의지와 차질 없는 예산 확보가 성패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송하진 지사가 새만금 공항 추진을 도정 최대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송 지사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새만금 종합계획에 공항을 반영해놓고도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공항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GM과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전북의 산업 구조를 지속 가능한 미래 업종으로 재편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세대 먹거리인 콘텐츠 산업의 지역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국회 최경환 의원에 따르면 국내 콘텐츠 산업 매출은 2014년 94조에서 2016년 105조 원으로 연평균 7.5% 성장했는데 수도권이 전체의 87%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전북은 다양한 문화 자원에도 불구하고 사업체당 종사자는 3명을 밑돌고 매출 규모도 전국 대비 0.6%에 그쳐 전남, 강원에 이어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프로축구 전북 현대가 조기 우승을 확정지으며 통산 6회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팬들의 관심은 해외 이적과 은퇴설이 나오는 최광희 감독과 이동국 선수의 거취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후반 추가 시간, 페널티킥에 나선 이동국 선수가 골망을 가르자
선수들이 일제히 환호합니다. 전북은 울산전 무승부로 승점 74점을 쌓아 우승을 확정했으며 통산 우승도 역대 2위인 6회까지 늘렸습니다. 특히 6경기 앞선 조기 우승은 과거 대우로얄즈와 성남이라밖에 세우지 못한 값진 기록입니다. 이 우승을 확정지어서 너무나 기분이 좋고 홈팬들에게 마지막 홈 경기에서 우승 세레머니를 멋지게 할 수 있도록. 전북은 주축 선수들의 이탈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탈락하기도 했지만 최강희 감독과 노장 선수들이 중심을 잡으며 리그 절대 강자의 면모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지지하는 그 팬으로서 우승까지 갈 수 있게 많이 뛰어준 선수들에게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은 최강희 감독과 계약이 끝나는 이동국의 행보에 쏠리고 있습니다. 최 감독은 올 시즌 16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이동국에 대해 선수만 괜찮다면 재계약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자신의 중국 이적설 역시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저한테 이제 많은 얘기들이 왔지만 뭐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우승 세리모니와 시상식은 오는 20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인천과의 경기가 끝난 뒤 열립니다. 절대 강자임을 재확인한 전북이 다음 주 전주성에서 팬들과 함께 어떤 우승 잔치를 벌일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오는 금요일 익산에서 개막하는 99회 전국체전 성화 봉송이 시작돼 첫날인 오늘 도청에서 출발한 성화는 전주와 완주, 진안을 거쳐 무주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봉송주자는 펜싱 국가대표 김지연 선수 등 체육인과 일반 도민으로 구성됐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을 위해 체전 사상 처음으로 전국체전과 장애인 체전의 성화가 함께 이동합니다. 천주교와 불교, 원불교와 개신교 등 4개 종단 관계자들은 오늘 풍남문 광장에서 개막식을 열고 나흘간의 세계 종교문화 축제에 들어갔습니다. 종교문화 축제는 얼수라는 주제로 전주와 익산, 김제 등 5개 시군에서 다른 종교 간의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과 강연이 진행됩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임실의 한 주택가에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과 유해 조수단은 40여 분 만에 멧돼지를 사살했으며 농작물이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읍경찰서 소속 경찰 간부가 해외 원정 도박을 벌인 의혹으로 내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윤모 경감이 참여한 도박판의 규모와 횟수 등을 따져 결과에 따라 중징계할 방침입니다. 신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안효준 씨가 선임됐습니다. 신임 안 본부장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금융업계에 들어선 뒤 국민연금에서 주식운용실장을 맡았으며 지난해 11월부터 BNK 금융지주 글로벌 총괄 사장을 맡았습니다. 전주시는 오늘부터 이틀간 전주 소리문화관과 어진박물관에서 판소리와 전통 무용 등 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들의 공연을 선보입니다. 다음 달에는 선자장과 악기장 등 기능 보유자들의 작품도 전시합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내년부터 도내 모든 혁신학교가 자율학교로 바뀝니다. 도교육청은 기존 169개의 혁신학교를 교과 과정의 50%까지 자율 운영할 수 있는 자율학교로 직권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혁신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원도 교장이 가능해 교장 공모제가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7억여 원의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을 이용해 내년에 남북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열린 음악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참여정부 때 8억여 원의 상당의 교과서용 종이를 지원한 이후 모든 대북 지원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도내 야권이 내후년 총선에 대비해 조직 정비에 나섭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도내 10개 지역위원회를 포함해 다음 총선에 출마할 전국 당협위원장을 선임할 계획입니다. 바른미래당도 도내 지역위원장 선임 절차에 착수하는 등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대비해 체제 정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